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2월 14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현재 토트넘이 14위에 랭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제 감독이 경질되지 않고 계속 토트넘을 이끌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손흥민 선수의 축구 팬들은 관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새벽이죠, 맨유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 대해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가 오랜만에 오전부터 빡세게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행복하지 않다, 엔제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퇴업 논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메디슨은 현재 토트넘에서 필요한 시점에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맨유의 레전드 로이킨이 메디슨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비난을 퍼부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수위가 높아서 메디슨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로이킨이 메디슨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을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보이 핫스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메디슨은 도대체 언제 나서는 건가? 로이킨은 토트넘의 스타의 무표정한 경기력을 맹렬히 비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미드필더 메디슨은 전 맨유 스타이자 현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로이킨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로이킨은 메디슨이 클럽에서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라면서 한국 축구 팬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메디슨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비난하는 로이킨이었습니다. 로이킨이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메디슨은 지난달 말부터 종아리 부상으로 경기에서 제외가 되면서 5경기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 메디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팀의 공격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라면서 영국 매체는 일단은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미드필더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일단은 까기 전에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에 대해서 로이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팟캐스트에서 로이킨은 메디슨에 대해서 토트넘의 변혁적 인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로이킨은 메디슨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메디슨이 토트넘에 걸맞는 선수에게 기대되는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로이킨은 메디슨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레스터 시티가 강등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의 수준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하면서 로이킨이 메디슨을 엄청나게 비난했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뭐라고 로이킨이 메디슨을 비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디슨은 도대체 언제 나와서 플레이를 하는 건가요? 메디슨은 레스터에서 강등을 당했습니다. 메디슨은 아마도 토트넘에서도 강등을 당할 것 같습니다. 메디슨은 뭐 솔직히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메디슨은 다트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메디슨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토트넘이 탑6의 폼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땅 위에 서 있는 뻐꾸기일 것입니다 하면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메디슨이 돌아와서 토트넘이 폼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너는 땅에 서 있는 뻐꾸기다. 뻐꾸기가 땅에 서 있으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멍청하다라고 비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로이킨이었고요. 계속 살펴보면 메디슨은 훌륭하고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토트넘의 라커룸의 선수이고 메디슨이 팀에 복귀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을 바라보면서 오, 메디슨이 오늘 돌아왔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메디슨이 부상에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의 라커룸 분위기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메디슨이 복귀해도 토트넘 선수들은 별 기대감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메디슨 때문에 토트넘이 강등될 거다 라면서 메디슨의 경기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로이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메디슨의 경기력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3년 여름에 레스터 시티에서 토트넘으로 4천만 파운드에 이적한 후에 메디슨은 팀의 창조적 역할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메디슨은 팀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로메로와 함께 부주장에 임명이 되었다. 근데 통계적으로 메디슨은 현재 진행 중인 시즌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메디슨은 90분당 골 생성 부문에서 4위를 차지했고 90분당 예상 도움 기록에서도 상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8골을 넣고 있는 메디슨은 현재 손흥민, 솔랑키, 존슨을 앞지르고 토트넘의 최고 득점자이다. 토트넘의 지속적인 부상 위기는 메디슨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부각시켰다. 메디슨은 복귀를 해서 폼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토트넘이 리그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맨유와 다가올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로이키는 메디슨 때문에 토트넘이 강등될 수도 있다. 메디슨이 돌아온다고 토트넘의 경기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바보다! 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지만 이 기사에서는 메디슨을 우쭈쭈 해주면서 커버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참 재미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게 축구 전문가 로이킨의 일단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국 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계속 경기에 나오다 보니까 일단 체력적인 저하가 오면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있어서 일단 토트넘 선수단의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레스터 시티를 강등시킨 메디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경기를 뛸 수 없다. 부상을 당했다. 그런 것 자체가 메디슨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로이킨이 토트넘이 메디슨 때문에 강등될 거다라고 말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이킨이 메디슨에게 엄청난 역대급 비난을 퍼부은 가운데 이번 맨유와 경기에서 메디슨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메디슨이 과연 토트넘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광고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제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돼서 지금이 바로 휴대폰 바꿀 역대급 찬스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이 끝날 때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어디서 받냐고요? 전국 가입수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가입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준다고 합니다. 365일 24시간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의 초고속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전화해 보실까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고정 댓글로 혜택 보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놓았으니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퇴업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퇴업 소식도 더 보이 스퍼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는 더 이상 엔제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비난을 받은 토트넘의 스타가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손흥민 선수가 퇴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격동의 시즌을 보내면서 사상 최대로 안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4위에 머물러 있는데 카라바오 컵과 FA컵에서도 탈락한 토트넘이다. 엔제 감독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전 리버풀 수비수 출신 필 톰슨은 일부 토트넘의 선수, 특히 클럽의 주장인 손흥민의 헌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퇴업을 하고 있다고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 대해서 톰스는 말했다. 팟캐스트에서 톰스는 토트넘의 일부 선수들이 더 이상 엔제 감독의 시스템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필 톰스는 손흥민을 콕 집어서 이 한국 선수가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두려운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만든 열정과 강렬함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노 PT 패티 풋볼 팟캐스트에서 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토트넘 선수들이 엔제 감독과 함께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이 너무 많고 계속 부상을 당하면 항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엔제 감독의 선수들을 보면 그 선수들은 더 이상 엔제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던 손흥민이었습니다. 근데 손흥민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손흥민은 항상 경기를 결정짓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그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너무 에너지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열정, 클럽에 대한 헌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흥민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올해 토트넘이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필 톰스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번 시즌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엔제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이상 열정, 헌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태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제가 기사 다 살펴드리고 뒤에서 손흥민 선수가 태업이 아니라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 매체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에 경기력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생산적인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남아있다. 손흥민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33경기에서 10골을 넣었고 8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불안정함은 큰 우려거리가 되고 있다. 토트넘은 최근 빌라와 FA컵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손흥민은 공격에서 평소의 활력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골을 넣어야 할 장면에서 넣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토트넘에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1군 선수 11명이 결장 중인 토트넘인데 엔제 감독은 적절한 휴식 없이 긴 시간을 뛰었던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에게 크게 의존해야 했다. 로테이션이 부족한 탓에 토트넘은 초반의 기세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진에는 피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력 저하로 인해서 손흥민의 장기적인 클럽 내 미래에 대한 추측이 쏟아졌고 클럽이 이번 시즌이 끝난 후에 손흥민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폼을 되찾고 토트넘이 현재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선수들과 엔제 감독 모두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주는 토트넘의 나머지 시즌을 정의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하면서 이 매체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필 톰슨이 비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일단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계속 경기를 뛰면서 일단은 컨디션 난조로 일단 경기력이 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필 톰슨이 어이가 없게 손흥민 선수가 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엔제 감독 말을 안 듣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빌라와 FA컵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처음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왼쪽 윙어로 돌아가서 이제 최전방에는 마티스 텔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경기에서 잘못된 것이
독일의 플레텐버그 기자도 마티스 텔은 최전방 공격수로 써야 한다 라면서 엔제 감독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마티스 텔은 최전방 공격수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작과 동시에 선발로는 마티스 텔을 여기 넣으면서 일단 선발 라인업을 잘못 짜온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 보시면은 모든 선수가 압박을 안 하고 있죠. 이거 지금 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 혼자 압박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태업을 하고 엔제 감독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계속 보지 않고 리버풀 선수 출신이라잖아요. 필 톰슨이 과대 망상으로 헛소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토트넘은 현재 이렇게 어이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엄청나게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태업 소식까지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다 엔제 감독이 로테이션을 잘못했고 그 후폭풍이 현재까지 커지면서 선수들이 다 부상을 당해버렸고, 부상을 당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클럽에 헌신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일단 안 좋은 여론이 생기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번에 맨유와 경기에서 엔제 감독이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엔제 감독은 아마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번 시즌 토트넘은 강팀에 강합니다. 맨유 그리고 맨시티 등을 잡으면서 강팀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맨유에게 진다면 강팀에 강한 모습도 없어지기 때문에 엔제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말 토트넘이 맨유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